봅시다. A 빼기 B의 최대값. 문제가 조금 생뚱맞게 튀어나왔네 갑자기. 이거 비슷한 유형이 있을 텐데 이걸 먼저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 전체가 30개 그리고 요 식이 공집합이 아니다야. 공집합이다면 해가 없다는데 집합에 원소가 없는 건데 아니다니까 있다야. 있다. 원소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식을 어떻게 변형할 거냐. 우리 교집합, 합집합이야. 둘이 같아 달라. 다르면 뭐 해야 돼? 그렇지. 분배법칙 해야지. 따라서 비교, 비여집합, 비교, A 이렇게 되고 그 사이는 합집합 이렇게 되는 거고 B랑 B 여집합의 교집합은 뭐야? 겹치는 거. 없어. 그렇지. 공집합. 공집합이랑 합쳐봤자 변화 생겨 안 생겨? 변화가 안 생기지. 따라서 얘가 그대로 나와. 아니다. 안녕. 자, 따라서 교집합이 있다야. 있다. 교집합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벤다이그램을 그리면 교집합이 있다니까 요 교집합의 원소를 X개라고 할게. 그럼 X는 한 개 이상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교집합이 있다니까 X는 몇 개 이상? 한 개 이상이다. X를 개수라고 할게요. X개. 여기서 내가 벤다이그램 표현을 좀 잘해줘야 되는데 원래는 여기다 원소를 쓰게 돼 있잖아. X라는 원소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선생님은 지금 개수를 썼다라고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개라는 글자를 써줄게. 그 다음에 B 빼기 A가 13개 개를 생략하지 않고 써줄게. 뭔지 모르지만 13개가 있다. 그런데 A 빼기 B는 뭔지 모르겠다. A 빼기 B는 모르는데 최대값을 구하래. 개수를 모르는 상황. 그 다음에 전체는 30개다. 여기에 30개가 총 들어있다. 자, 그러면 여기가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잖아. 그치? 합집합도 모르고. 야, 그러면 여기 문자가 엄청 많이 사용되는데? A도 몇 개인지 모르고, B도 몇 개인지 모르고, 전체는 30개다. 그럼 여기 Y도 들어가고, Z도 들어가고, 문자가 엄청 많네? 모르고 문자로 뭔데? 일단 이렇게 문자로 놓고 푸는 문제, 개수를 문자로 놓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교집합이 가장 먼저 문자로 정해져야 돼. 우리가 문자를 정할 때는 그냥 비어있는 부분을 랜덤으로 접근하지 말고 교집합부터 문자로 놓는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겹치는 게 X개다. 어차피 근데 선생님이 이미 X개라고 써버렸지. 교집합이 있다여서 몇 개인지 몰라서 X개라고 가정을 한 거지. X개다. 근데 있다니까 한 개 이상이다라고 해석을 했던 거지. 그래서 여기를 내가 먼저 써버렸는데 이것도 강조했어야 돼. 여기를 먼저 문자로 놓는 생각을 했어야 된다. 이 표현이 없었어도 여기부터 X를 사용했어야 된다. 일단 시작이다. 자, 그런데 목적은 뭐냐면 A 빼기 B가 가장 커야 돼. 즉 여기 있는 Y가 가장 커야 돼. 가장.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극단적으로. 전체는 어차피 몇 개야? 전체는 30개로 정해져 있지. 그치? 근데 여기 Y가 가장 커야 돼. 그럼 최대한 여기다 담아버리면 되지. 얘네들한테 관심이 없어. 야, 내가 다 가져갈 거야.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이미 몇 개를 가져갔어? 13개를 가져갔지. 그치? 그럼 얘는 원래는 몇 개 가져갈 수 있어? 최대한 가져가면 17개를 가져갈 수가 있어. 왜? 전체가 몇 개니까? 30개니까. 그런데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교집합이 있다거든. 있다. 원소가 있다. 존재한다. 그럼 여기 최소 몇 개 들어가야 돼? 한 개.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얘가 한 개는 가져가야 돼. 그래서 13개 한 개면 얘는 몇 개가 돼? 16개가 되는 거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 최대는 그렇다. 최소는 너무 쉬워. 최소는 0개 하면 돼. 마이너스를 가져갈 수는 없잖아. 야, 몇 개 가지고 있어? 빵 개. 더 이상 적게 가져갈 수가 없지.
최소는 단순하고 최대만 좀 의미가 있다. 이 문제는 뭔가 수식으로 풀기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언어로 표현을 해버렸어. 근데 요거보다는 시험에 좀 잘 나오는 인형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건 똑같은 게 3개 연속 나와 있었고 119번으로 넘어갈 때 조금 이따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좀 다룰 거야. 이건 대표 유형의 느낌은 아니야. 이런 문제는 교과서에 있으면 하는 정도로 다루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지금부터 많이 나와. 일단 쉽다 아직은. 자 볼게. 40명의 학생이 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하냐? 전체를 40개라고 이해해라. U를 40개라고 이해해라. 일단 내가 설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참치김밥 좋아하는 학생, 모든 김밥 좋아하는 학생이 있어. 그러면 참치김밥, 모든 김밥. 선생님은 난 여기에 속해. 김밥은 다 잘 먹어. 기본적으로 다 좋아. 자, 그럼 이제 18명 모두 좋아하는 학생 8명. 여기가 18명인데 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18을 쓸 수가 없는 거야. 몇 명인지 몇 명인지 모르는 거야. 근데 항상 어디부터 채워야 돼, 선생님? 아까 얘기한 교집합부터 채워야 되는데 모두 좋아한다는 건 무슨 집합이야? 합집합이야? 교집합이야? 교집합이야.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모두 그러니까 모두 합친다고 자꾸 착각해. 그게 아니야. 모두를 만족하는 건 교집합이야. 따라서 여기가 8명이야. 그러면 10명이 될 수밖에 없지. 18명이니까. 자, 그 다음에 참치와 모둠을 모두 싫어하는 학생. 모두 싫어하는 학생은 어디에 속해? 바깥쪽이지. 바깥쪽이지. 여기 몇 명? 2명이지. 2명이지. 자, 그랬을 때 모든 김밥만 좋아하는 학생. 그럼 여기 참수가 있는 게 20명, 여기 40, 여기 20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간단히 해결을 해버려야지, 그치? 자, 그래서 모든만 좋아하는 학생은 어디야? 여기가 모든만 좋아하는 학생이지. 참치만 좋아하는 학생은 여기야. 만자가 들어가면 빼기의 개념이야. 만자만 들어가면 참치 빼기 모든이 참치만 좋아하는 애들, 모든 빼기 참치가 모든만 좋아하는 애들. 이렇게 만자만 좋아하는 건 빼기의 개념이다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풀면 객관식 풀이라고 보면 돼. 지금 내가 푼 거. 왜냐면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놓으면 서술하여라에 좀 어색하지 않아? 내가 지금 떠든 걸 떠들 거야? 지금부터 한글로 쓸 거야? 그렇진 않잖아. 그치? 수학의 서술형은 연산을 보여주는 거거든. 그러면 하나 더 필기를 해야겠지. 서술형 풀이를 한 번 더 해줘야겠지. 일단 N, U 전체는 40명이다. 그 다음 N, 참치김밥을 좋아하는 학생이 18명이다. 그 다음 참치와 모둠의 교집합 모두 좋아하는 학생은 8명이다. 그 다음에 참치와 모둠을 모두 싫어하는 학생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자, 저는 이런 얘기해요, 선생님이. 합집합이 여기야. 여기 합집합. 이 두 개를 합친 게 합집합이야. 그럼 바깥쪽은 뭐다? 바깥쪽은 합집합의 여집합이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죠. 참치와 모둠의 합집합의 여집합이 2명이다. 모두 싫어하는 애를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자, 그러면 여집합의 원소에 대해서는 어디서 빼라? 전체에서 빼라. 전체에서 빼라. 그럼 전체가 몇 명이냐면 40명이야. 그럼 여기는 몇 명이 나와? 합집합 38이 나오겠지. 여기 40이니까 그냥 38이 나오는 거지. 괜찮니? 그럼 우리 합집합의 개수면 공식이 있었지. 합집합의 개수는 가장 많이 나오는 기본 공식 각각 더해주고 빼기 교집합. 자, 합집합은 38, 참치는 18, 모둠은 몰라. 그 다음에 교집합은 8명. 그럼 X가 나오지? 이렇게 쓰는 게 서술형이야. 좀 피곤하지, 그치? 쉽게 풀 수 있는데 X는 28이야. 하지만 대비해야 된다. X가 28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모둠만 좋아하는 학생은 뭐다? 모둠에서 뭘 빼는 거다? 참치를 빼는 거다. 누구누구만 그러면 뺄셈의 개념으로 받아들인다. 여기서는 뺄셈을 풀 때는 그냥 빼는 게 아니야.
둘의 무슨 집합을 빼는 거다? 교집합을 빼는 거다. 모둠은 내가 구해놨고 교집합은 아까 얼마였지? 교집합은 8이라고 나왔지. 그래서 정답이 똑같이 나온다. 자, 당연히 객관식 풀이가 너무 좋지, 그치? 풀어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술형도 연습을 해놔야 된다. 그 어떤 특이한 선생님 중에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학교 선생님이 아니어서 내가 고난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는데, 벤다이어그램만으로 푼 사람은 빵점을 하겠습니다라고 서술형에 선언한 선생님도 계셨어. 몇 년 전에. 김포는 아니었는데 내가 서울 옥동 지역에 있을 때 되게 특이한 선생님이었어. 내가 이렇게 객관식과 서술형을 따로 이렇게 연습을 많이 시키지 않는 조금 젊을 때 30대 때 이야기야. 그때 선생님은 수학적으로 오르면 다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학교 선생님이 학생이 당연히 나한테 배웠으니까 나는 최종화시켜서 푸니까 요 풀이를 위주로 더 했겠지. 벤다이어그램은 난 지금도 선호하니까 빠르니까. 근데 얘가 벤다이어그램을 딱 그려놓고 서술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빵점 처리되고 선생님이 그렇게 시험 보기 전에 얘기했대. 그게 잘못돼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선생님 벤다이어그램으로 하면 안 되니까 서술형 풀이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약간 이런 도움을 좀 요청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이렇게 그림을 썼다가 이제 점수 거의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 대신에 그 선생님이 좀 특이한 경우야. 왜냐면 이것도 부분 점수를 분명히 줘야 되고 수학적으로 틀린 것도 아닌데 엄밀히 말해서. 그래서 그 논쟁 여지가 있는데 선언을 미리 하셨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 문제지에도 써있어. 단 벤다이어그램만으로 풀지 않는다. 이렇게. 그럴 때는 서술형을 써야 그 선생님 정답이 나오는 거고 그 선생님의 주장이 맞는 걸로 바뀌어버려. 근데 경고 없이 그냥 점수를 안 줘버리면 그 선생님 잘못이야. 경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도 분명히 점수를 주긴 준다. 만점까지는 모르겠지만 원래는 주긴 준다. 하지만 완벽한 건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완벽하다. 자, 그 다음 비슷한 게 반복이 됩니다. 122로 한번 더 갈까? 비슷해? 별로 난이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서술형은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벤다이어로 짧게 풀고 가겠습니다. 지연인의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노래 장르에 대해 조사했더니 발라드 21명, 벤다이어로 가겠습니다. 발라드 21명. 그 다음 힙합 17명. 모두 좋아하는 학생 8명. 자, 어디부터 채워라? 교집합부터 채워라. 모두는 교집합이다. 모두 만족하는 건 교집합이다. 그 다음 발라드가 21명이니까 21명에서 8명을 빼면 13명이 될 거고 힙합은 여기 7명인데 여기 8명이 있으니까 여기 9명이 돼야 될 거야. 자, 근데 물어보는 거 뭐야? U가 없어져. U. 전체 몇 명인지가 문제에 안 써 있어. 그래서 좀 불안한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발라드 또는 힙합을 좋아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자, 또는 무슨 집합? 또는 합집합이다. 모두는 교집합이다. 또는 합집합이다. 우리 합법칙, 고법칙 할 때는 비슷해. 그래서 합법칙이니까 얘네들 합집합을 구해주면 끝나는 거야. 여기다 더해주면 끝난다. (125번) 요거는 또 뭐냐? 햄 샌드위치, 치즈 샌드위치 두 종류를 판다. 판매량을 보니 30명의 손님이 샌드위치를 사갔는데 23명의 손님이 햄과 치즈가 있는데 30명이 사갔다. 전체는 30명이다. 잠깐만. 30명이 사간 거네. 전체가 30이 아니네. 이거 해도 잘하겠다. 판매량을 보니 30명의 손님이 샌드위치를 사갔다. 이 얘기는 햄과 치즈의 합집합이 30명이다라고 해석해요. 전체 30명 아니야. 해석을 잘못할 뻔했어. 전체는 아직 안 나왔고, 자, 23명이 햄을 사갔어. 14명이 치즈를 사갔어. 근데 둘 다 사간 사람은 언급이 없어. 따라서 뭐라고 말해야 돼?
모르니까 x. 그러면 햄은 지금 몇 명이냐면 23명이야. 따라서 합쳐서 23명인데 여기는 23 빼기 x. 치즈는 14명이 살았어. 여기 x니까 14 빼기 x. 그런데 합집합이 몇 명이라는 걸 알고 있어 우리는? 30명이라는 걸 알고 있지. 합집합은 이걸 다 먹은 거? 더한 거. 그래서 더하기는 30 하니까 x가 나온다. 간단하죠? 아니면 공식을 써도 좋습니다. 햄 또는 치즈의 공식은 햄 플러스 치즈. 여기 햄과 치즈의 교집합. 이게 30이야. 근데 햄이 몇 명이냐면 23명, 치즈가 14명. 그럼 모르니까 x. 이렇게 해도 당연히 결과는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공식을 쓰나 벤다이어를 다 더해서 합집합을 구하나 똑같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x를 구하면 얼마나 나오니? 7명이 나오네. 7명이 나와. 자, 7명이니까 여기가 7이니까 여기는 16이고 여기는 7이 되겠지. 자, 마지막 묻는 말. 샌드위치를 하나만 사가지고. 무슨 샌드위치인지가 안 써있어. 따라서 햄만 사갔거나 치즈만 사간 사람을 구하는 거지. 자, 얘는 햄만 또는 치즈만 사간 사람이 하나만 사간 사람이지.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그럼 햄만 사간 사람은 16, 치즈만 사간 사람은 7명이니까 이 정도 게 답이 되겠지. 자, 표현이 살짝 바뀐다. (128번) 자, 이제부터는 몇 명인지 구하라가 아니라 최대값을 구하시오 또는 최소값을 크시오 문제로 바뀌었어. 자,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뀌었다. 자, 이걸 푸는 풀이가 크게 두 가지 풀이가 있는데 선생님은 이거를 연산으로 푸는 풀이로 하려고 해. 연산으로. 직관적인 풀이도 있긴 한데 이해가 되다가 헷갈린다 그러시는 분이 있어서 아예 그냥 이해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푸는 방식으로 가요. 대신에 연산이 좀 길긴 해. 그 첫 번째 풀이보다. 자, 80명 중 60세 이상의 56명, A동 주민이 42명. 자, 그러니까 60세 이상인 집합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A동 주민을 이렇게 만들면 이 둘은 전혀 다른 성질이지, 그치? 60세 이상과 A동 주민이라는 건 좀 상관이 없는 개념이잖아.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릴 수밖에 없어. A동 주민 중에는 60세 이상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을 거잖아. 자연스러운 그림이고 정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U라고 하자. 그게 80명. 전체 80명 중에 이렇게 되어있다. 그런데 60세 이상 A동 주민수의 최대값이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는 60세 이상도 만족하면서 A동 주민도 만족한다는 얘기야. 즉 60과 A의 교집합을 구하는 거지. 자, 어찌됐든 간에 여기가 모두 만족하는 교집합인데 여기서부터 채워야 돼. 이때까지는 여기 숫자가 나와 있었거든?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 X로 나와야 돼. 있으면 숫자로, 없으면 X로. 요게 가장 중요한 출발지. 자, 그 다음에 60 이상이 총 몇 명이냐면 56명 있어. 56명에서 X를 빼니까 56명 마이너스 X. A동중은 46명. 여기는 41 빼기 X. 그렇다면 여기는 어떻게 구하냐? 바깥쪽. 이번에는 바깥쪽도 구해야 돼. 자, 이렇게 집합 문제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은 요 유형에 값을 구하라 그러면 그냥 숫자를 써서 풀면 되는데 최대 최소로 구하라고 하면 이 모든 칸을 전부 다 표현해야 돼. 근데 여기는 아무런 언급이 없지, 그치? 그럼 우리는 뭐라고 써야 될 것 같아? y라고 써야 될 것 같지? 그치? 그런데 y를 없앨 수가 있어. 다 더하면 몇 명이 돼야 돼?
80명이 돼야 돼. 따라서 이걸 다 더해. 다 더하니까 그럼 y는 56, 42 더하니까 96 x-16이다 라고 할 수 있지. 따라서 y가 필요 없어. 얘도 x야. 문자 하나로 표현했어. 자, 선생님이 쓰는 최대식소 문제는 모든 벤 다이어그램을 x 하나로 꽉 채운 거야. 일단 아이디어 꽉 채웠지. 자, 이제 두 번째야. 첫 번째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x로 모든 영역을 표현한다야. 두 번째 모든 영역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개수는 모든 개수는 마이너스 2개 불가능하잖아. 개수가 어떻게 마이너스야? 모두 0개 이상이지. 0개는 가능해. 없어면 되지. 없어. 여기 0명이야. 여기 0명이야. 가능해. 하지만 마이너스는 안 돼. 이걸 개수라고 기억해도 좋아. 개수는 0 이상이다. 그럼 여기 개수 0 이상, 0 이상, 0 이상, 0 이상 이렇게 부등식을 4번 쓰는 거야. 이 4개를 전부 다 연립하면 답이 나와. 선생님은 이렇게 해결해. 전부 다 0 이상이다. 단순하게. 크게 2단계로 푼다고 보면 돼. 최대 치수를 물어보면 x. 교집합을 x로 놓고 전부 다 x로 표현한다. 1단계. 2단계 모든 개수는 0개 이상이다. i는 단순해. 자, 이거 풀면 이렇게 돼. 이건 0 이상이야. 이거는 이렇게 돼. 얘는 16 이상이야. 자, 이 수직선을 그려서 다 연립해야 돼. 56, 0, 42, 16. 56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42보다 작거나 같다. 16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지금 조건이 4개니까 몇 개가 지나가야 돼? 총 4개가 지나가야 돼. 그럼 4개가 지나간 영역을 찾아보면 하나, 둘, 셋, 넷 여기밖에 없어. 이게 4개가 모두 지나갔어. 이게 바로 교집합이야. 따라서 x의 범위는 16 이상 42 이하가 나왔기 때문에 최소값 16, 최대값 42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계산 틀렸어? 어디 18이야? y는 x-18이야? 아, 이거 8이다. 맞아. 연산 잘했네. 그럼 어디가 바뀌어야 돼? x 빼기 18로 바뀌어야 돼. 그러면 여기가 18로 바뀌어야 돼. 그럼 얘가 8이다. 여기도 18이다. 그럼 이렇게 수정하면 나머지는 그대로 되지. 자, 최소값 18, 최대값 42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다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이제 최대 최소 물어보는 게 뭐야? 60과 a의 교집합. 이게 바로 x지. 이게 바로 x잖아. x의 최대값. 끝난 거지. 끝난 거지. 자, 여기서 부연 설명. 만약에 60세 이상만 만족하는 사람 수. 60세 이상만 만족한다. 만은 빼기의 개념. 여기야, 여기. 그럼 뭐야? 56 빼기 x지.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풀기가 똑같아. 뭘 물어보면 풀기 똑같아. 여기서 가운데를 56 빼기 x로 만들어주는 거야. 어떻게 만들어? 일단 마이너스 5. 그 다음 56을 더해. 자, 됐네. 56 빼기 x의 최대 치수가 나왔습니다. 가운데를 똑같이 만듭니다. 자, 요게 바로 아이디어야. 물어보는 말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부분을 찾아서 범위를 구해주면 된다. 자, 56 빼기 x의 최대 치수로 구하라. 문제한다는 거. 자, 질문 있는 사람. 여기서 질문. 없어? 둘 다 만족, 이거 또는 이거, 그럼 합집합이 또 되는 거고. 아무것도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또 x 빼기 16이 되는 거. 18이 되는 거. x 빼기 18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묻는 말의 범위를 마지막에 구해주면 된다. 자,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벤다이어와
이렇게 서술형이 교묘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써도 감점당하지 않습니다. 이 풀이는. 나 학교 선생님이 이 유형이 워낙 유명하거든. 나랑 좀 다르게 설명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나도 예전에 그 풀이를 썼었는데 지금은 별로.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어보니까 선생님 풀이가 좀 더 유리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 결국은. 그때는 두 개 다 가르치다가 이제 한 개만 가르쳐.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다른 풀이가 학교에서 들어서 이해되면 써도 돼. 상관없습니다. 일단 선생님은 요 풀이로 설명을 했다. 자, 해서 일단 집합을 1달러 여기까지 일단 한번 끊겠습니다. 자, 좀 이따 오늘은 프린트 조금만 더 할 거거든. 조금만 집합에 약간 다른 유형 여기 좀 빠져있다 싶은 거 내가 연습시키고 싶은 거 좀 시킬 거야. 그래서 오늘은 프린트가 하나 더 추가될 거야.